어제부터 그 신재호 그 뇌생남이라는 신조어가 유행이 됐다고. 뇌생남이 예. 뇌가 섹시한 남자. 뇌가 섹시한 남자. 예. 지적인 남자. 선생님도 이런 말을 지적인 들어가지고 남자. 예. 만화를 만드십니까? 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게 오늘 기사들이 아주 크게들 다 났습니다. 예, 그다음 그래서 보니까 문재인 대표는 달행남이라고 그랬습니다. 달행남. 밑에 있군요. 예. 그래서 달팽이 행보의 남자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특전사 출신 아니신가요? 뭐 이렇게 글쎄. 굉장히 뭐 예. 굉장히 이 남성답고 이런데 왜 달팽이가 됐는지 예.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천안함 폭침이라고 얘기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5년 전과 지금 5년 동안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모두 이명박 정부 때 맞이했던 국가적 위기들이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자체가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 무능의 산물입니다. 예, 5년 전에는 침몰 계속 얘기하다가 드디어 폭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바로 잡았다라고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달행남. 저는 딱 생각하면서 굉장히 달관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달팽이 행보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보는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이 한번 실패를 하고 대권에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 외연을 넓혀야 됐다는 그런 어떤 목표를 생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으로서도 박수는 보내지만 썩 크게 박수를 못 보내고, 거꾸로 본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저렇게 하느냐. 한마디로 본인 집토끼를 챙기는 건 좋지만 외연을 넓힐 때는 확실하게 어떤 스탠스를 좀 정해주고 조금 더 빨리 하는 것이 타이밍의 예술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서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러나 천안함 이 폭침 사건이라든가 이런 안보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진실된 예. 정치적인 이해를 떠나서 진실된 논리로서 그래도 국민이 다 선망하는 분들이고 예. 또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책임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 문제에 관한 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는 역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가지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줘야지. 예.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하고는 관련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한 걸 두고 진보 보수 양쪽에서 다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수 측 의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새정년 대표께서 어저께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환영할 일이고, 당시 대북 규탄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대해서 새정년은 사과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5년 만에 인정을 했으면 5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사과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과. 5년 동안 어찌 보면 천안함의 용사들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도 플래카드를 붙였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국민의 입장에 봐서는 정말 버스 떠나간 이후에 지금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서로 통합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한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문재인 후보께서 5년 만에 폭침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또 결단이다. 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근데 겁니다. 하나 제가 한번 자막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진보 쪽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이쪽은 사과를 안 했다고, 이쪽에서는 그동안에 침몰이라고 폭침 인정 안 하다가 갑자기 폭침을 인정하면 근거를 대라. 안보 논리에 편성한 정략적 처사다. 저 비판에 대해서 저게 맞는 박사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팩트를 수정 보완한 것이 아니고 예. 전략을 수정 보완한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럼 정략적 행동이었다. 정략이라고 하죠. 전략이라고 봅니다. 무슨 전략이냐? 4.19 재보선 있잖아요. 지금 종북 패러다임 가지고 지금
프레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대표입니다. 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돌파를 하지, 이 문제를 가지고?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는 자기 대선 주자 아닙니까? 중도를 가야 되는 거죠. 중도를 갈 때 이것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일찍 치워버리는 겁니다. 라고 하는 전략적인 포인트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를 비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아직까지도 야당 쪽 지지자들은 뭐냐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방부를 못 믿겠다. 그런데 그거 관련된 사실이 팩트가 바뀐 것도 아닌데 문제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니라 그래도 이제서 와가지고 뭐 폭침이다? 왜 그러지? 라고 비판할 수도 있는 대목인데. 그런데 세계 주요 국가에서 와서 조사단에서 아니,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 폭침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대방 못 믿는다니까요.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그들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 봤는데 문재인 대표가 우리가 아니라고 폭침이라고 그거는 아니지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그 재보선을 그 겨냥한 거,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내년 총선을 겨냥한 거. 궁극적인 목표는 2017년도 대권의 지난 48%에서 플러스 3%, 51%로 대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그런데 저것이 말은 지금 좋은데 그때 돼서 또 통진당 쪽의 그런 진보 세력하고 연합을 할 적에 황모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꼬리 노란 황모를 굴뚝 밑에 3년을 넣고 나와가지고 까맣게 돼서 털었더니 그대로 노란색이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변치 않는 앞으로 그 앞면만 바꾸는 그러한 일시적인 조처가 돼서는 곤란하다. 근데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은 폭침이라고 5년 만에 그 생각을 바꿔서 진실을 얘기했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이고 야당인 그 대표신 분이 상당히 용기 있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렸다고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의도죠. 화연님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시고